자, 그러면 이제 오전에 우리 공부한 거 언어의 기술 첫 번째는 이제 뭐였습니까? 네, 따뜻한 말, 네, 친절한 말, 지혜로운 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노를 쉬게 하는 말. 분노를 쉬게 하는 말. 세 번째는 감동적인 말. 자, 감동적인 말의 세 가지는 뭐죠? 첫째. 네, 그건 나한테 맡겨주세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상대방의 관심사. 먼저 관심사를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코칭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대화를 나누면서 상대방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도 우리가 이제 대화를 쭉 나누면서 상대방의 관심사를 들어주려고 하고 그 관심사를 내가 이렇게 말해주려고 하면 내 사람 또 같은 편 이제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죠. 자, 이제 네 번째 언어의 기술 이제 네 번째입니다. 여기서 이제 좋은 점을 찾아서 말해주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점을 찾아서 말해주는 기술. 우리는 보통 안 좋은 거를 찾아서 말해주는데 기술자예요. 네, 우리는 그러니까 안 좋은 것을 찾아내서 어쩌면 그렇게 잘 지적을 딱딱딱딱 하는지 우리는 그쪽에 달인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달인들이 되면 인간관계가 다 끊어져요. 네, 맨날 만나면 안 좋은 점만 지적을 하는 사람 옆에 누가 가 있으려고 합니까? 네, 그래서 좋은 점을 찾아서 말해주는 기술. 자, 보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죠. 카네기 재단에 실패한 사람 1만 명을 조사해 본 결과 그 중에서 93%는 인간관계를 잘못해서 실패했고 나머지 7%입니다. 이게 7%만 능력 부족으로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수많은 사회 문제들은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있다. 함께 살아가는 법을 모르고 자기의 가치, 상대방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고 말하는 법을 모르고 행복을 만드는 법을 모른다. 심지어는 싸우는 법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상처만 많이 내는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못나서가 아니라 방법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다. 이제 아름다운 인간관계, 행복한 인간관계를 만드는 비법을 살펴보자. 다음의 말씀 속에는 잘못된 관계를 만드는 방법과 아름다운 관계를 만드는 비결이 들어있다. 자,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제자들의 질문은 그가 소경이 된 것이 누구 죄 때문이냐고 물었어요. 그 사람 자신의 죄냐, 부모의 죄냐. 이런 말 들으면은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가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 것은 당신 때문이야. 아니면 당신 부모 때문에. 항상 상대방의 흠만 지적하고 상대방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스타일이다. 이런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겠는가?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가?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한 것이다. 이 말씀은 듣는 자에게 희망을 준다. 위로가 있고 가능성이 있고 기대를 갖게 하는 말이다. 어느 쪽 사람과 같이 있고 싶은가? 누구랑 같이 있고 싶어요? 네.
입사했을 당시에 이렇게 선배를 좋아하게 될 줄 몰랐어. 여태껏 나는 남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얼굴이라고 생각했고 항상 잘생긴 사람만 좋아했으니까. 남자는 역시 얼굴이라고 믿어왔어. 그 점에서 선배의 얼굴은 평범하다고나 할까 어쩌면 추남에 가깝다고도 할 수 있지. 배도 나온 데다가 여름에 셔츠를 거서 올리면 털이 뭉실뭉실하고. 그런데 난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는 선배를 어느새 좋아하고 있었던 거야. 난 내가 싫어요 그러면 네가 너 자신을 싫어한다 해도 난 네가 좋기만 해. 나는 열심히 해도 성과가 안 나요. 네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한다는 걸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어. 왜 나에겐 재능이 없는 걸까요? 언제 나타날지 기대되잖아. 자, 이 대화의 특징이 뭐예요? 네, 한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면 상대방은 항상 좋은 점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선배와의 대화는 언제나 이런 식이야. 이런 말을 듣고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 누구든 선배를 좋아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선배를 좋아하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야. 물론 얼굴은 못생겼지만 내일 이렇게 말해볼까? 다음에 우리 데이트해요. 선배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 선배의 말을 들은 후배의 이야기다. 이 선배는 후배의 좋은 점만 찾아서 말해주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이처럼 격려의 말을 들으면 가슴이 따뜻해진다.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말의 기술을 훈련해보자. 첫째, 축하하고 칭찬할 수 있는 좋은 부분을 찾는 달인이 되어보라. 사람을 교정하려면 비록 몹시 작은 일일지라도 상대를 아낌없이 칭찬해 주어라. 지적은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져도 듣는 사람의 마음을 얼어붙게 하는 차가운 말이다. 말하는 사람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열심히 말하면 언젠간 듣는 사람 마음으로 들어갈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상사의 반복되는 지적, 배우자의 끝없는 지적은 반감만 일으켜 지적받은 일을 더 많이 되풀이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지적은 따뜻하게 포장해야 마음을 움직이는 말로 변한다. 상대방이 자녀이건 배우자이건 부하이건 친구이건 그를 변화시키려면 먼저 뭘 찾아요? 좋은 점을 찾아서 따뜻하게 격려하고 감사해야 한다. 하여튼 소통의 관계, 좋은 관계를 갖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냥 소통 다 끊고 대화 안 하고 혼자 살고 싶은 사람은 단점만 찾으면 됩니다. 자, 할어반, 좋은 점을 찾는 전문가가 되라. 나는 팀이라는 동기와 함께 교수회와 사회연구회에 함께 활동하고 있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장점을 드러내는데 특별한 재능을 가진 것 같았다. 그는 항상 실수보다는 학생들이 잘한 일이나 잘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학생들에게 열정적으로 인사하고 그들의 해낸 일을 칭찬해주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너희 인생의 기회를 찾아보고 끊임없이 좋은 점을 찾아보라고 말하면서 그는 나에게도 똑같이 했다. 그는 얘기한 모든 잘한 일을 짚어주었고 나의 헌신적인 태도를 존경한다고 말하면서 자네의 수업 방식은 정말 대단해. 학생들이 자네 수업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른다네라며 그 사실들을 상기시켜 주었다. 그의 그런 말들은 나를 더욱 좋은 선생으로 만들어 주었고 말의 힘에 대한 실로 위대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친절하고 칭찬하고 지지하는 말로 이루어냈기 때문이다. 그는 항상 뭔가 좋은 이야기거리를 찾았다. 내가 오래전 동료 팀을 만났을 때 이 책에 씨앗이 뿌려졌다. 그만큼 팀은 존경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곧바로 그에게 끌리게 되었다. 학교에 관한 것이든 누구에 관한 것이든 혹은 삶의 다른 면에 대해서든 그는 늘 좋은 점을 발견했다. 또 좋은 점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어 했다. 친구의 좋은 점을 찾아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그 관계를 훨씬 좋게 만들 수 있었다. 가족이든 다른 사람이든 원수를 만들고 싶다면 단점, 문제점만 지적해내고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면 고마운 점, 감사한 점, 잘하는 점, 칭찬할 점만 찾아라. 자, 한번 꼭 실습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식당에 가면 요리사에게 오늘 음식이 너무 좋았다고 전해주세요. 우리는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미팅 때문에 한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다. 우리는 둘 다 해물 파스타를 주문했다. 음식이 참 맛있었다. 우리는 식사를 마치고 주방의 허가를 받고 들어가 물었다.
누가 저 맛있는 해물 파스타를 만들었나요? 그들은 얼굴에 미소를 짓고 한 사람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우리가 함께 만들었습니다. 와, 정말 훌륭해요. 정말 너무 멋진 식사였고 내가 맛본 가장 훌륭한 요리였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은 정말 즐거웠어요. 얼굴이 달아온 요리사들은 거듭 그에게 감사했다. 축하고 칭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라. 자, 잠언 27장 21절 다 같이. 네, 사람을 칭찬으로 단련한다고 이미 3000년 전에 솔로몬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을 잘 알고 있는 거죠. 존 트렌트와 게리 스몰리가 지은 축복의 언어라는 책에 나온 마르시아 가족 이야기는 축하와 격려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해준다. 마르시아는 소위 말하는 학습 부진하였다. 다른 친구들이 30분 만에 뚝딱 해치우는 학교 과제물을 2시간을 넘겨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 당연히 그녀의 담임 선생님은 부모에게 아이를 학습 부진화 그룹에 넣겠다고 통보했지만 부모는 낙담하지 않았다. 오히려 마르시아에게 특별한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 줬다. 마르시아, 너에겐 특별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어. 분명히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단다. 게다가 너는 얼마나 성격이 좋니? 학습 부진화했던 마르시아에게 학교 생활은 무척 어려운 일이었다. 도중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그때마다 부모는 언제나 격려의 말을 했다. 와, 우리 애들아, 우리 마르시아가 해놓은 숙제를 보렴. 정말 잘했구나.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우리 모두 마르시아를 축하해주자. 부모의 칭찬과 격려로 인해 마르시아는 학급 과정을 겨우 마치곤 했다. 그러던 중 부모는 그녀가 동생들을 말로 격려하고 그들만의 언어로 사물을 설명해주는 구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마르시아, 아빠가 보기에 넌 동생들에게 정말 좋은 언니인 것 같다. 게다가 네가 뭔가를 설명하면 동생들 눈빛이 달라진단다. 어떠니? 주일학교 유치부에서 보조교사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의 잘못한 점들을 자꾸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점을 자꾸 찾아보는 거예요. 좋은 점을 자꾸 찾아보는 거예요. 마르시아는 그때부터 유치부 보조교사가 되어 동생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몇 주가 흐른 주일날 저녁 그녀는 당당히 자신의 꿈을 선포했다. 엄마 아빠 전 이 다음에 커서 교사가 되겠어요. 오, 축하한다 마르시아. 네 꿈을 정했구나. 정말 축하해. 우리 모두 마르시아를 축복해 주자. 꿈을 정한 뒤에도 마르시아는 학습 부진화의 오명을 벗지 못했다. 남들보다 2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려 과제물을 하고 유급이 되어 한 학기를 더 다니기도 했다. 하지만 마르시아는 어려운 과정을 끝까지 잘 헤쳐나갔다. 부모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녀가 뭔가 작은 일에 성취할 때마다 축하해주며 공부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격려해주고 헌신했다. 우리는 참 정반대로 살 때가 많아요. 뭔가 조금만 흠이 보이면 그냥 주눅들게 하기가 일쑤고 그냥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게 일쑤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더 기가 죽어서 할 줄 아는 것도 나중에는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르시아는 결국 6년 6개월이나 걸려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손에 넣었고 많은 동급생들 중 가장 먼저 직장을 구했다. 명예 졸업식에서 그녀는 자신의 부모와 나란히 졸업식 단상에 초청되어 연설을 하게 되었다. 훌륭한 코치는 절대로 선수에 대해 실망하지 않는다. 끊임없이 그 선수의 좋은 점을 지켜보는 거죠. 나쁜 점을, 안 되는 점을 지켜보는 게 코치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좋은 점, 그 선수가 아직 모르고 있지만은 그 선수의 잘할 수 있는 점, 좋은 점,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지켜보고 격려해주고 그것이 이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강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지글러는 꽤 성공을 거둔 100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그 성공자들의 나이는 20대 초반에서부터 70대 후반까지로 모두들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지글러의 글에 의하면 특징과 성격들도 매우 다양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바로 그들이 모두 좋은 점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점이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좋은 점을 찾고 또 항상 그것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 반대로 산다. 나쁜 점과 추한 점을 더 잘 찾아내고 그런 다음 그것에 대해 온갖 나쁜 말로 불평을 쏟아낸다. 그러나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면 이것을 바꿔서 먼저 좋은 점을 찾고 고마운 점을 찾고 칭찬할 점, 수고한 점을 찾고 축하해 줄 일을 찾아야 한다.
나쁜 점보다 좋은 점을, 잘못된 것보다 옳은 것을, 어두운 그림자보다 밝고 아름다운 것을, 슬픔보다 기쁨을 찾아보자. 그러면 당신은 뭔가 아주 좋은 이야기거리를 가지게 될 것이다. 부정적인 것을 찾으려고 애쓰고 기어이 그것을 발견하고는 항상 그것에 대해 떠들고 그것을 옮기는 데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지 말고 좋은 점을 찾고 좋은 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축복하도록 힘써보라. 이왕이면 좋은 것들을 찾고 그것들을 뉴스로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주위에는 좋은 뉴스들이 많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찾아보고 발견하고 다른 사람과 나누어야 한다. 자, 첫째는 축하하고 칭찬할 수 있는 좋은 부분을 찾는 거예요. 칭찬하고 축하할 수 있는 잘하는 부분. 이게 호칭이라는 거 할 때도 오프닝 대화의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뭐 좋은 일, 뭐 만나자마자 뭐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이런 거. 네, 보다 항상 먼저 좋은 일을 이야기해 주고 어떻게 축하할 만한 일이 세 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이제 우리가 그 모임을 가질 때 주일반도 그렇고 모임을 가지면 항상 자기 자랑하는 시간을 먼저 가져요. 그래서 자기가 잘한 점, 자기가 수고한 점, 자, 이거를 먼저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왜 이런 훈련이 필요하냐면은 그것 때문에 교만해질 일은 전혀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긍정의 나무를 자꾸 키우는 거예요. 그런 훈련이 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도 먼저 축하할 일을 찾아줄 수가 있어요. 그런 훈련이 안 된 사람이 딴 사람을 만나서 먼저 축하할 일하고 이런 거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훈련을 공부할 때는 항상 먼저 오프닝 시간에 그런 걸 갖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비슷한 이야기 같지만은 조금 다릅니다. 그의 수고와 애쓰는 모습을 찾아서 감사하는 눈을 가져보자. 그래서 칭찬을 나중에 칭찬할 때 나옵니다만은 칭찬을 하더라도 결과를 놓고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결과 100점 맞았어. 이게 아니라 공부하느라고 수고한 애쓴 거. 네. 50점을 맞았으면 당연히 야단 맞을 일인데 수고한 거, 애쓴 거를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어젯밤 늦게까지 공부하는 엄마가 다 봤어. 정말 수고 많이 했어. 점수는 뭐 다음에 볼 때는 또 높아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마음 쓰지 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목표의 성취보다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찾아서 고마움과 감사를 표현해라.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많을 것이다. 그럴수록 더욱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부분들을 찾아서 감사해보자. 아내가 모처럼 뭔가 새로운 음식을 만들었는데 맛이 뭐 이래 하면 완전히 기분이 망친다. 애쓰고 수고한 일에 대해 고마워해라. 아이의 낮은 성적에 그것도 성적이라고 받아왔어. 너무 길거나 옷자가 많은 보고서를 낸 부하장에게 보고서를 발가락으로 썼어. 그것보다는 애 많이 썼네. 수고했어. 그리고 나서 이런 부분들은 보완하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죠. 사람은 속에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능력 있는 자, 또 하나는 창세기 3장의 죄성을 가진 나. 그런데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끌어내는가는 마중물에 달려있다. 그래서 이 잠비아 부족의 이야기를 또 써놨습니다. 마중물, 감사, 죄수를 가운데 두고 욕을 하고 침을 뱉고 돌 던지고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죄수를 가운데 세워놓고 고마웠던 점들을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죄인이 자꾸 들을수록 이 사람 속에 있는 뭐가 나옵니까? 거룩성,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새 사람이 된 것을 축하하는 의미로 전체가 축제를 하고 끝낸다고 합니다. 참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감사할 일을 자꾸 찾으면은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게 돼 있어요. 남편이 집에 들어가서 아내에게 물었다. 여보, 오늘 축하해 줄 일, 칭찬받을 일 있으면 말해봐요. 아내는 무표정하게 말한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이때 그 남자는 집안을 둘러보고 아침에 있었던 빨래통에 빨래들이 없어진 것을 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빨래를 다 빠셨네. 수고했어요. 고맙습니다. 축하할 일, 수고한 일, 애쓴 일들은 때로는 찾아야 돼요. 이런 게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찾아내는데 우리의 눈을 부릅뜨야지. 그냥 안 좋은 면 찾아내는데 눈을 부릅뜨면은
잘못하면 짝짝이 눈이 됩니다. 네. 그래서 축하할 일, 수고한 일, 애쓴 일들을 찾아라. 그리고 축하하고 격려하고 감사해보라. 안 좋은 일, 마음에 안 드는 일을 찾는 달인이 되지 말고 좋은 일, 수고한 일을 찾는 달인이 되어야 한다. 네. 할러반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과의 대화예요. 이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아이들은 잘못을 저지르기보다 옳은 일을 더 많이 한다. 그러나 그들이 자주 듣게 되는 것은 그들이 서투른 일과 실수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한 옳은 행동에 대해서는 아주 적은 이야기를 듣는다. 슬픈 사실은 대부분의 부모들이 아이들이 한 뭔가 옳은 행동을 찾아내는 것보다 뭔가 잘못된 행동을 찾아내는 것을 더 잘한다는 것이다. 나의 큰아들에 대해 그런 버릇을 그만두기까지 전까지만 해도 나도 이런 부모들 중 한 사람이었다. 나는 집에 오자마자 아이를 붙들고 말했다. 너 아침에 네가 한 일을 기억이 나는 거냐? 자기가 먹고 난 접시는 스스로 세척기에 넣어야지. 그냥 조리대에 놔두고 가면 어떻게 하니? 대는 그날 일진이 좋지 않았거나 내가 흠을 잡아내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것 같다.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인 채 그 애는 이렇게 말했다. 아빠는 늘 그렇게 제가 잘못한 것만 말씀하시죠. 아빠가 하는 건 그게 다예요. 그 말이 내 가슴에 사무쳤다. 그 애는 나를 비난했고 나는 책임감으로 떳떳하지 못했다. 정말 부끄럽게도 내 아버지가 나에게 했던 것을 나도 내 아이들에게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내 눈에도 눈물이 고여왔다. 내가 그들이 하는 잘못된 행동만을 찾아내는 전문가가 되어버렸다니. 아들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고 실망에 가득한 그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그동안의 모든 비난을 되돌리고 그것을 칭찬으로 바꾸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난 정말 훌륭한 아들을 두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 아들은 예의 바르고 모범생이고 훌륭한 운동선수고 성실하고 주변 일도 잘 도와주고 골치 아픈 문제는 결코 만들지 않는 그런 아이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 잘하는 것들은 다 평범함 속에 다 가려져 있어요. 안 하는 잘못된 일은 어쩌다 한 번씩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범함 속에 숨겨져 있는 잘하고 애쓰는 일들을 잘 몰라요. 그런 아이가 아닌가. 그리고 이런 아들을 둔 데 대해 부모는 기뻐하고 자랑스러워야 한다. 그런데 그는 아버지에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아빠가 하시는 건 항상 제가 잘못한 것을 말씀하시는 게 다예요. 우리 가족의 삶은 그날 극적인 변화를 했다. 나는 나의 새아들과 함께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내 잘못을 인정했고 용서를 구했고 내가 얼마나 그 애들을 존중하고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를 알게 해주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것은 아주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 내 아이들은 결국 모든 아이들이 그들의 부모에게서 들어야 하는 말, 즉 우리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부모가 이런 말을 한번 하면 자녀들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이 많이 치유가 됩니다. 그것은 정말 건강에 좋은 일이다. 그리고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우리 아이들이 옳은 일을 했을 때 그걸 인정해주고 고마워해주는 일이다. 아이들의 잘못한 행동에 한 것에 너무 많은 초점을 두는 덫에 빠져서는 안 된다. 명심하라. 다른 모든 사람이 그랬듯 우리의 아이들도 그들이 한 좋은 일에 대해 인정받기를 바란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단점은 생각하지 않아도 잘 보이지만 칭찬을 위한 장점은 찾아야 하고 생각해야 하고 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훈련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잘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처음에는 막 이상하고 어색하고 막 그러죠. 왜냐하면 안 해본 걸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몇 번만 해보면 다 익숙해집니다. 자, 세 번째. 그의 잘하는 부분, 잘한 부분,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보고 말하는 눈을 갖자. 못하는 부분보다는 잘하는 부분을 찾아서 말해보자. 자, 1, 2, 3번이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데 다른 점이 뭔가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자, 1번은 뭐죠? 칭찬할 걸 찾아라. 2번은 뭐죠? 수고하고 애쓰는 것. 3번은 뭐죠? 잘한 것, 잘할 수 있는 점, 네, 잘했던 것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부분보다는 잘하는 부분. 자, 오늘 본문을 다시 생각해 보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제자들의 말은 가능성이 없어요. 그 사람의 죄라고 해도 기분 나쁘고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기분 나쁜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가능성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글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쓰임받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어떤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음행한 여인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 여인 속에 예수님은 뭘 보셨기 때문에 그를 살려주셨고 사람들은 뭘 봤기 때문에 돌 들어서 치려고 했습니까? 네, 그런 걸 보신 거죠. 유대인들은 이제 저런 인간은 필요 없다 이렇게 본 거죠. 마태복음 8장에서 귀신 들려 버림받은 사람들은 귀신이 들려서 막 발버둥 치는데 그런 사람을 뒀다가 어디다 쓰겠어요? 그게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만 벗겨내면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성품, 보물이 들어있다는 것을 아신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가 열어야 될 눈입니다. 주님은 지금 뭘 보시는가? 그들 속에 있는 가능성을 보신 것이다. 지금의 못하는 부분보다 그 안에 있는 희망의 씨를 보라. 지금 못하는 것보다 미래에 잘할 수 있는 걸 보라. 지금 못하지만 잘할 수 있어. 네 속에는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야. 이거는 이해의 차이점일 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라는 것 자체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해의 차이점으로 봐야 돼요. 이해의 차이점.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지금은 이해를 못하지만 조금 더 지나가면 이해를 잘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또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부부지간도 그렇고 오늘 잘못하면 과거도 그랬다 이렇게 하고 오늘 잘못하면 미래도 그럴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망만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항상 오늘의 실수를 했어도 그건 오늘 이 시간에 실수한 거예요. 학교에서 성적을 70점 맞았으면 얘는 이제 항상 70점의 인생이 돼버려. 그게 아니고 그날 그 시간 그 날짜에 본 시험만 70점 맞은 거지.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것들을 그런 개념으로 올바로 바꿔지지 못하면 항상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는 우리가 이 게장을 먹고 배탈이 많이 났어요. 나는 그것 때문에 아주 고생 무지하게 많이 했고. 근데 오늘 아주 맛있게 잘 먹었어요. 네. 아직 뱃속이 뭐 이상하신 분 없죠? 네. 그러니까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느끼고 먹으면 벌써 뇌가 이상 증세를 끌어내려고 합니다, 이게. 네. 뇌에 입력된 것이 신경세포를 움직이기 때문에 그게 몸에 모든 영향을 강하게 미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거는 그때 컨디션과 그때 그날의 사건일 뿐이에요, 이게. 그날. 뭐 그쪽에서 음식 관리를 잘못해서 그날 그때 했을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항상 게장은 배탈이 난다. 그때만 난 거다. 게장은 한번 배탈 나면 영원한 해병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음식에 그런 그 트라우마를 못 벗어나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그런 거 빨리 벗겨버려야 돼요. 그 사건은 그때 일어났던 거지 계속되는 건 아니다. 네. 항상 이런 것을 통해서 인식을 전환시켜주고 해야 그 다음에 또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거예요. 어떤 여성이 남자한테 상처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성한테는 트라우마가 있겠죠. 그러면서 어떤 것이 있냐면은 모든 남자는 다 똑같다. 이런 거. 네. 또 어떤 남자한테 또 그런 여성한테 그런 걸 받았으면은 여자는 다 나쁜 거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도 얘가 성적 20점, 30점을 맞았어. 맨날 너는 왜 점수가 그래? 맨날이라는 게 따라 붙는 거야, 이거. 맨날 너는 왜 점수가 그래? 그러면 그 다음에 50점 받았는데 엄마가 하는 말이 야, 얘는 막 엄마 나 20점 올랐어 그러는데 엄마는 야 30이나 20이나 다 낙제는 낙제야 그거다. 이래버리네. 예, 그러니까 얘는 30이나 20이나 다 그러면 50점도 이제 안 맞으려고 그래. 뭐 30이나 20이나 다 똑같네.
이래도 욕을 먹고 저래도 욕을 먹을 바에는 놀다가나 욕을 먹지. 네. 그러니까 항상 그 날짜에 본 그 시험이 50점인 거지, 그 다음에는 70점도 나올 수 있는 거고 100점도 맞을 수 있는 거야. 왜? 네 안에는 100점을 맞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야. 항상 창세기 1장 27절이 우리들에게 아주 뿌리 박혀 있어야 돼요. 모든 대화를 할 때는 그것 때문에 희망을 말해줄 수 있는 거고, 근데 희망을 듣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이게 기분 좋고 뭔가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이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지금의 못하는 부분보다는 그 안에 있는 희망의 씨를 보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고, 지금 못하는 것보다는 미래에 잘할 수 있는 것을 봐야 돼요. 에디슨의 어머니, 어떻게 선생님이 포기한 아이를 천재로 만들었을까? 잘못된 격언 하나,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이것은 인간을 잘 모르는 데서 나온 말이에요.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어렸을 때 그 모습을 보니까 네 장래에 네 꼬락서니가 어떨지 다 보인다. 이거는 틀리는 말이에요. 그 시점에서 얘 모습이 지금 그런 거예요. 문제는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가느냐,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멘토를 만나서 새로운 선생을 만나서 안에 있는 능력을 끄집어낼 거냐의 차이점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는 그냥 그대로 다 밀고 가버려요. 얘도 나중에는 에이 그래 나 같은 건 뭐, 그러고 가고 있고, 옆에서 보는 사람도 에이 저놈은 뭐 훤해 이렇게 가고 있고. 그러니까 좋은 선생을 붙여줄 생각도 안 하고, 그런 좋은 안에 있는 것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고민도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는 그 시점에만 그 상태가 나온 건데, 문제는 요거를 그대로 내버려 둘 거냐, 아니면 좋은 선생을 찾아서 멘토를 통해서 안에 있는 능력을 찾아내게 해줄 거냐, 이 차이점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인간은 본래 천재의 씨를 가지고 세상에 와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는가, 어떤 환경에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떤 말을 사용하는 사람의 옆에 있느냐에 따라서 갑자기 바보가 되기도 하고, 갑자기 천재성을 발휘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잠언 20장 5절에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기다려 주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천재의 씨를 그분은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랑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못하는 것에 주목하지 말고 잘하는 것에 주목하고, 잘할 수 있는 씨에 물 주고 걸음 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칭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진행하다 보면 자꾸 안 되는 것을 자꾸 지적하고 하면은 안 되고,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잘 되는 부분, 잘 하는 부분을 자꾸 찾아서 그거를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거를. 예. 그러면서 잘 안 되는 점은 이거를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자, 상진이 이야기를 또 써놨습니다. 좋은 점, 장점, 감사할 점을 찾아주면 사람은 치유가 돼요. 그리고 발전을 가져와요. 이런 애들이 될성부른 나무는 뭐 떡잎부터 알아본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해당되는 말이에요. 근데 좋은 선생님 한 분 만남으로써 얘는 완전히 떡잎이부터 되어온 거를 새로운 가지로 이식이 되는 것처럼 변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자, 상진은 아무 이유 없이 학교 거울을 깨기도 하고 양극성 장애를 보이며 자해 시도를 여러 번 해서 상담실로 보내졌다. 상진이는 노숙자 엄마에게서 태어나 바로 시설에 맡겨진 아이다. 유치원 시절부터 주의력 결핍과 과잉 행동 장애 약을 복용했고 4학년 때는 짝을 칼로 찔러 죽이겠다는 말도 했다. 정신과 병동에 한 달 입원한 적도 있고 별다른 진전이 없어서 나왔다. 상진이 키가 또래보다 훨씬 작고 왜소했다. 친구도 싫고 운동도 싫고 장래 희망을 물으면 술 주정뱅이나 노숙자라고 말했다. 그는 문장 완성 검사에 이렇게 썼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활동은 없다. 내 친구들은 나보고 미쳤다고 한다. 나의 엄마는 나를 버렸다. 나의 아빠는 모른다. 아마 알코올 중독자일 것 같다. 학교는 빨리 때려치우고 싶다. 아무 재미가 없다. 선생님들은 나를 피하는 것 같다.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은 커터 나이프, 내 말을 잘 들으니까. 내가 만일 동물이 된다면 독수리가 되고 싶다.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으니까. 아니면 두더지 아무도 못 보니까. 상담을 한 분 중에 어느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도 어렸을 때 엄마, 부모한테 야단 맞고 욕을 먹고 크면서 나중엔 자기를 쓸모없는 자로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참 똑똑하고 이쁘고 아름답고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 사람의 꿈이 뭐냐? 어렸을 때 꿈이 자기는 먼지가 되고 싶었대요. 먼지. 먼지가 되면 사라질 수 있으니까. 네. 이게 참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참 마음 아픈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되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좋은 점들을 못 보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네. 자, 나의 꿈은 없다. 노숙자. 이런 상진이에게 어떤 장점이 있었을까? 본인은 아무 장점도 없다고 했지만 나는 상진이를 상담하는 동안 다음과 같은 장점들을 발견했다. 그림을 잘 그린다. 관찰력이 뛰어나다. 자기 생각을 조리 있게 말한다. 글씨를 반듯하게 잘 쓴다. 음식 만들기에 관심이 있다. 동물을 좋아한다. 여행을 좋아한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호기심이 많다. 유머 감각이 있다. 놀이를 빨리 배운다. 몸 동작이 빠르다. 눈이 맑다. 귀가 잘생겼다. 목소리가 좋다. 이 밖에도 약 35가지의 장점을 찾아서 적어주자 상진이는 그 내용을 한참 들여다봤다. 그림을 좋아하고 잘 그린다는 점은 자신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상담사가 알아주니 매우 기뻐했다. 그렇게 자신의 장점을 찾자 상진이의 태도는 달라지기 시작했다. 지금 상진이는 컴퓨터 그래픽을 전공하기 위해 전문대학에 진학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림이라는 장점 하나를 살리자 다른 많은 심각한 문제 행동들이 사라지고 좋은 점들이 부각되기 시작했고 그림을 그릴 때 가장 마음이 편하다고 한다. 약을 중단했지만 양극 장애 증상을 몇 달째 한 번도 보이지 않았고 미술반에서 친구도 사귀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사람은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자기 스스로도 그래요. 자기 스스로도. 이제 보통 상담하면서 장점을 20개씩 정도 써보세요. 그러면은 20개를 채우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만큼 자기 스스로도 자기의 좋은 점을 못 보는 거고 다른 사람의 좋은 점도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참 비극이죠. 이게. 그러니까 근데 나쁜 점 그러면은 줄줄줄줄줄 쭉 써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어느덧 창세기 3장의 달인이 된 거예요. 창세기 1장의 달인이 돼야 되는데. 자, 심리치료에 있어서 장점을 찾는 것은 아주 중요한 치료 방법이다. 반대로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주지 못하고 단점만 지적하거나 바보 취급을 하면 이것은 상처를 받아 병이 된다. 누구에게나 장점은 있다. 세계적인 첼리스트 피아티고르스키가 첫 연주회를 가졌을 때였다. 데뷔 무대인 만큼 그는 무척 긴장하고 있었다. 일단 무대에 오른 그는 깊은 숨을 몰아쉬고 주먹에 불끈 힘을 주고 나서 관객들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다음 순간 고개를 들어 무심코 객석을 둘러보던 피아티고르스키는 눈을 휘둥그렇게 떴다. 아니 저 사람은 그 유명한 파블로 카살스가 아닌가. 당시 첼리스트의 1인자로 손꼽히는 카살스가 바로 코앞에 앉아서 자기를 올려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피아티고르스키의 가슴은 마구 떨리기 시작했다. 저 사람의 귀에는 내 연주가 아주 우습게 들릴 거야. 그는 몹시 주눅든 마음으로 정신없이 연주를 시작했다. 한참 뒤 정신이 들었을 때는 이미 연주가 끝나 있었다. 그런데 그가 그토록 부담스러워했던 카살스가 다른 관객 못지않게 열렬히 박수를 치는 것이었다. 피아티고르스키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카살스가 자신을 비웃는 것이라 여겨 자존심이 상한 나머지 도망치듯 연주회장을 빠져나왔다. 그는 첫 연주회 때의 창피스러움을 잊기 위해 피나는 연습을 계속했고 마침내 첼리스트로 명성을 떨치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피아티고르스키는 음악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카살스와 다시 만나게 된다. 피아티고르스키가 당시를 회상하며 물었다. 그때 내 연주는 한마디로 엉망이었어. 그런데 당신은 왜 그토록 열렬한 박수를 쳤던 겁니까? 카살스가 대답했다. 다른 것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때 당신은 내가 오랫동안 고민해오던 음을 훌륭히 연주해냈어. 바로 이런 자세로 말이요. 그러면서 카살스는 옆에 있는 첼로를 들어 피아티고르스키가 연주하던 자세를 취해 보였다. 설사 당신의 연주가 부분적으로 아쉬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중에 한 음은 분명 나보다 나았어. 나는 그날 당신의 연주에 간 덕분에
그 음을 정확히 연주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어.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박수를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었어. 아무나 대가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카살스야말로 장점 보기 선수였던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좋은 점을 보려고 하면 다 있게 마련이에요. 네. 가끔가다 어떤 책들을 이제 제가 이렇게 읽다 보면은, 참, 괜히 봤다 할 정도로, 뭐, 번역본 같은 건 이상하게 막 헷갈리게 해놓은 책들도 있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정리가 안 된 책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쓸모없는 것도 분명히 내가 얻을 한두 가지는 이 속에 분명히 들어있다. 한두 가지라도 안 찾으면은 나는 책값만 손해보는 거다, 이거. 그래가지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살펴봐요. 그러면은 어느 부분인가 이런 책을 쓰고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이 내용들이 분명히 한 두세 가지씩은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10,000원을 주고 때로는 한 20,000원 주고 책을 한 권 사서 정말로 내가 필요한 어떤 부분을 하나만 찾아도 그거는 가치가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게 책이든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가 믿는 거는 확실성이 있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우리는 성경에 근거한 철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고 사람을 보고 창세기 1장 27절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야기해주면 본인도 잘 몰라요. 제가 아르메니아에 이제 쫓아다닐 때 제가 거기 가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비밀이에요. 언어.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모세가 이 계명을 받아서 기록한 것처럼 그 말은 어느 날에 어느 그 내에 그 이제 하나님의 그들의 감독 그 종 한 사람이 계시를 받아서 그 글자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글자가 알파벳 하나하나 속에 뜻이 들어있어요. 그 뜻이 전부 성경의 이야기예요. 뭐 어떤 단어는 어떤 알파벳은 하늘, 어떤 알파벳은 천국, 어떤 알파벳은 구원 이런 단어들 속에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거기 갈 때마다 항상 설교하면서 했던 것은 그들의 자긍심을 살려내고 당신들은 이런 민족이다. 정말 하나님이 당신들 속에 이런 사명을 줬고 이런 은혜를 줬다. 이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 그냥 그 구소련권에서 이제 있다가 그 독립은 했지만 가난하고 멸시받고 막 그런 속에서 그 자존심도 땅바닥에 떨어지고 이런 사람들의 앞에다 놓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숨은 좋은 장점들을 찾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일깨워 줄 때 그들 속에는 굉장히 어떤 동기부여가 되고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점을 찾아서 칭찬하는 달인이 되자. 그래서 여기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차이점이 뭐예요? 첫째는 뭡니까? 축하해 줄 일, 칭찬해 줄 일을 찾아라. 두 번째는 결과보다는 수고하고 애쓰는 과정을 찾아라. 세 번째는 현재 일보다는 미래에 대한 기대, 못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점 이런 걸 찾아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